사실 오시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화록도 그렇고 지금 오늘 국회 풍경도 그렇고 요즘 사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 국회의사당 앞에 머리 감고 단식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보면 마음이 참 짠하고요. 저하고 의견은 많이 다르지만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이 막 나쁜 사람한테 얻어맞고 쫓겨나니까 좀 그래요. 느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요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걸까? 또는 좀 더 변화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각자 좀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당장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고요. 국회도 지금 국회의원 임기도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사회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지금 막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바꾸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모여서 뭐 할 거냐? 그런 생각도 드시죠. 모여서 이렇게 강연하고 우리끼리 하면 뭐해?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1978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이셨어요. 그 아버지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 1세께서는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권력을 잡으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대통령이셨어요. 제가 말 배울 무렵부터 대학교 2학년일 때까지 1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배우고 또 이제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외국의 혁명사 같은 거를 맨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날짜랑 시간이랑 장소랑 알려주면 이제 데모 주동자 좀 동 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고요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나오면 모여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제 1학년 때부터 참여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그러셨어요. 하지 마라. 너만 다친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어른들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 영향은 미쳤겠죠. 김재규 씨가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소위 시해, 또는 사살하는 바람에 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대통령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지금 못 바꾸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군대와 경찰을 보유하고 대통령 비상대권까지 가지고 헌법을 다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대통령, 막강한 정부한테 유인물 쪼가리 몇 장, 돌멩이 몇 개로 대들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죠. 그런데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백악관 앞에 혼자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인 시위. 우리나라도 국회 앞에 어디 가면 많이 있죠.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혼자 저런다고 세상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할 겁니다. 세상은 못 바꿀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박 대통령 1세께서 권력을 잡고 계실 때 저는 돌 던지러 다니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할 때 유신헌법으로 사법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제대로 산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검사로 뭐로 출세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발표하는 차장검사 이런 사람 다 제 연배거나 저보다 조금 더 젊어요. 되게
유신 50대 사법시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세상을 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할 때 우리는 각자 귀중한 인격체, 존엄한 인격체들이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지 존엄한 거죠. 이게 옳은데 옳은 대로 못 살면 자기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인데 저거 처부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밑에 가서 공무원을 하거나 그 밑에 가서 뭐를 하거나 이러면 자기를 못 지킨 거죠. 저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들 각자가 나를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지켜야 세상도 나중에 바꾸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고요. 악과 한편이, 죄악과 한편이 되면 자기도 못 지키고 세상도 못 바꿔요. 악에 물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악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돼요. 악에 속지도 말아야 되고요. 악에 물들고 악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에 휘둘리고 악에 선동당하고 악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 강연을 하는 저도 그렇고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이 약 1시간 반 질의응답까지 이 시간이 우리들 각자가 존엄한 존재로서 인격체로서 우리들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에 도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대화록과 관련해서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다가 왔죠. 참고인으로. 그리고 백종천 안보실장, 노무현 대통령 안보실장하고 조명균 안보비서관 두 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공공기록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거 가지고 기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귀중한 사료인 대화록 초본을 삭제했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서면 조사서를 보냈던 김무성 의원을 검찰청으로 불렀죠. 김무성 씨는 나는 당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찌라시 보고 말했다. 그렇게 그렇게 진술했나 봐요. 검사들이 그 진술을 받아줬겠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피고발인 조사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불려갔죠. 오늘은 최초 발설자였던 정문헌 의원이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이제 이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 이외에도 용의자가 더 있죠. 권영세 주중대사, 이분은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이었고요. 그리고 기자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 대화록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도 아니면 이렇게 되면 까는 거고 우리가 집권해도 까고 자료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 소스는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고 이런 얘기를 다 한 걸로 녹취록이 다 나온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용의자입니다. 잠재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결국 국가기록원에서는 못 찾았으니까요. 결국 국정원에 있던 게 나간 거거든요. 그럼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유출시키면서 그것이 발췌본이든 전문이든 간에 대통령이 모르게 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정황상. 우리 경험칙상. 그리고 국정원 지휘 아래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부 그 사이버 사령부? 하여튼 그런 거부터 해서 기무사, 보훈처 등등 해서 온갖 국가기관들이 다 대선 개입을 했죠. 이 정도로 이제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선거법도 알고 공무원법도 알아요. 특별한 기관들은 그 기관에 관련된 특별법도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유감 표명을 하셨어요. 사석에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누가 되게는 못 만들어도 누가 안 되게는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되게 놔뒀냐. 국정원에서 온갖 뒷조사 해가지고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박살을 내야지. 그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안 하신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당장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고요. 국회도 지금 국회의원 임기도 아직 2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사회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지금 막 우리가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바꾸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모여서 뭐 할 거냐 그런 생각도 드시죠. 모여서 이렇게 강연하고 우리끼리 하면 뭐해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요. 1978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 아버지 박 대통령이셨어요. 그 아버지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 1세께서는 제가 두 돌이 되기 전에 권력을 잡으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대통령이셨어요. 제가 말 배울 무렵부터 대학교 2학년일 때까지 1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배우고 또 이제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서 외국의 혁명사 같은 거를 맨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날짜랑 시간이랑 장소랑 알려주면 이제 데모 주동자 좀 동 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고요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나오면 모여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제 1학년 때부터 참여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그러셨어요. 하지 마라. 너만 다친다. 사실 오시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화록도 그렇고 뭐 지금 오늘 국회 풍경도 그렇고 요즘 사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 국회의사당 앞에 머리 감고 그 단식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보면 마음이 참 짠하고요. 저하고 의견은 많이 다르지만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이 막 나쁜 사람한테 얻어맞고 쫓겨나니까 좀 그래요. 느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요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걸까? 또는 좀 더 변화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각자 좀 안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어른들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 영향은 미쳤겠죠. 김재규 씨가 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소위 시해 또는 뭐 사살하는 바람에 세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대통령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대통령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 군대와 경찰을 보유하고 대통령 비상대권까지 가지고 헌법을 다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대통령, 막강한 정부한테 유인물 쪼가리 몇 장, 돌멩이 몇 개로 대들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죠. 그런데도 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백악관 앞에 혼자 피켓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인 시위. 우리나라도 국회 앞에 어디 가면 많이 있죠.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혼자 저런다고 세상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할 겁니다. 세상은 못 바꿀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박 대통령 1세께서 권력을 잡고 계실 때 저는 돌던지러 다니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할 때 유신헌법으로 사법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제대로 산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검사로 뭐로 출세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발표하는 뭐 차장검사 이런 사람 다 제 연배거나 저보다 조금 더 젊어요. 되게 유신 50대 사법시험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세상을 안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